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ABC를 다 말씀드렸고, 주로 우리에게 문제로서 남아있는 것은요,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은 간염 중에서도 간염, 비간염, 그리고 C간염이 급성기의 면역을 얻지를 못하면은 만성으로 처지면서 참 적잖이 고생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을 하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치료에 있어서 음식물에 관한 개혁,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한 자세히 드리느라고 시간을 꽤 썼고, 오늘은 약초, 이 간이 나쁠 때는 케미칼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특별한 약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치료로서 어떠한 약초, 천연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약초, 그러니까 허브, 이 허브가 어떤 것이 이 B간염이나 C간염에 그렇게 잘 듣는 경험들을 이 천연치료, Natural Home Remedy, 저처럼 가정 천연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고, 또 환자 되시는 분이 써보시면서 자기 몸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경험한 바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한 그저 4-5가지만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꼽는 것이 약초 중에서 이 간염에 대해서 실레마린입니다. 실레마린은 한결같이 비간염에도 좋고 C간염에도 좋습니다. 왜? 이 실레마린이 하는 일은, 간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독작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케미칼에 노출이 많은 날에는 케미칼에 노출되지 않고 간이 이 케미칼을 해독시켜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간의 질병이 없다고 해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레마린은 그 원처가 어디냐? 이 엉겅퀴, 영어로는 밀크 치슬의 씨드, 그 씨앗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플레보노이드라고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이 엉겅퀴 씨앗에 있는 항산화제가 바로 그 이름이 실레마린입니다. 그러니까 실레마린 80%, 150mg 하면은 바로 엉겅퀴의 씨앗에 있는 플레보노이드라는 항산화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라, 간의 자유유리기가 간에 손상을 입히는 그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하는 것을 돕는데,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소중한 항산화제로서 그루타디온이라는 설퍼, 유기 유황하고 시스틴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그루타디온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루타디온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는 정말이지 이런 케미칼이 있으면은 자기의 그 중요한 일들을 처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에도 그루타디온은 있어서 항산화제로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실레마린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세포가 비용이 들면은 일을 못하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원시적인 세포가 간세포입니다. 내가 벌써 간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병이 들면 얘가 죽습니다. 지방간도 되고 간경화증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염을 알아보신 분은 벌써 아시지만은 의사한테 가서 만성으로 흘러갔을 때에 진단을 붙일 적에는 간경화증이 오셨습니다. 지방간이 아주 심하시네요. 이럽니다. 그러나 이 실레마린은 간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세포에서 다시 새로운 간 세포를 저무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그 일에 적극 간을 도와서 병들고 죽어가는 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새 세포가 자꾸만 만들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 인도와 플랜트에서 밑에는 떡잎이 져서 떨어지지만 새 순이 있는 곳에는 새 세포가 아주 기름이 야드르르 흐르면서 새 세포가 돋아나는 것을 보시죠. 바로 그와 같이 간 세포가,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일을 간이 하는데 그 일을 적극 돕고 있는 것이 실레마린입니다. 그 때문에 실레마린 80%인 것이 150mg을 2알씩 하루 3번 내지는 4번을, 만성 간염을 앓고 계신 분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약속을 드릴 수 없고 살아생전에 계속 잡수시면 암으로 변화하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일도 이 실레마린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든지 아니면 천연치료를 약초를 취급하시는 분한테서든지 그런 가게에서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사시면은 조금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고, 꾸준히 잡수시다 보면은 백종이나 이렇게 소량을 사시면은 그 잔돈푼 낭비가 되실 것이니까 지혜롭게 하셔서 꼭 아주 잘 암이 되지 아니하고 간경화도 되지 않는 만성이라 할지라도 잘 싸우시고 면역을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이 실레마린이. 그러니까는 이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만성으로 이렇게 간세포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저지시켜 줄 수 있는 파워는, 힘은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모든 생활 습관과 음식물과 약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레마린은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키고 또 이 타이머스, 이 흉선에서부터 생기는 T 림파구가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우리의 백혈구가 아닙니까? 이래서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햇빛을 보시면서 바이타민 D가 보조식품으로가 아니라 천연으로 우리가 피부에서 만들어준 바이타민 D가 있으면 우리의 면역이 대단히 튼튼하게 일을 합니다. 또 마늘도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다음에 실레마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실레마린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하는 강의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간염을 치료하는 첫째 되는 약초가 뭐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번의 약초로는요, 에스트라갈러스 루트, 이거는 중국 한약에서 쓰는 약초 중에 하나로서 대단히 좋은 약초입니다. 네, 이것은 간염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첫째로 이 에스트라갈러스 루트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백혈구의 수를 증진시켜주고 그들의 기능을 아주 활기차게 해주고, 이 에스트라갈러스는 면역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 에너지, 파워,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병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생명의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일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도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이런 좋은 약초가 있다고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징코 빌로바라고 우리의 기억이 나쁠 때 쓰는 그런 거를 많이 아시죠? 이 징코 빌로바가 이 간염에도 대단히 좋고요, 오메가3가 간염에 아주 좋습니다. 왜?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는데 우리의 세포막이 튼튼하게 세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바이러스의 침략에
승리를 거두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약초로서 필란트스 니루리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챈카피드라라는 이 남미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런 그 약초로서 이 간염 바이러스에서는 무슨 일을 해주느냐. 이 약초는 특히 간염 바이러스가 항원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기능하고 싸울 때에 항체를 만들어야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항체, 안티바디,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디서냐, 이 클리니컬 메디슨의 저널에서 1995년에 이 발표된 바가 있는 것으로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발표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필란더스 유리나리아 혹은 리누리 이런 거는요, 다른 말로는 챈카피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의 그 소프트 티슈,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장기는 다 소프트 티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혈관벽이라든가 심장 근육이라든가 뭐 여러 곳에, 예? 칼슘이, 죽은 칼슘이 들어와서 축적돼서 신돌도 생기고 이 담석도 생기고 하는, 그것도 다 녹여주는 그런 일도 하는, 참 여러 가지의 좋은 일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간염에 대단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로, 요즘은 캡슐도 나와 있고 파우더도 나와 있고 티도 나와 있고,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넷에서 살펴서 찾으시면은 반드시 찾아서 만나서 사셔서 그 유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약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디칵션 몇 가지, 4가지 약초를 같이 따뜻하게 끓여서 만들어서 물로 먹는 한약처럼, 그렇게 우리 약초 계통에서는 디칵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무슨 약초를 만드냐면 에키네시아 뿌리, 그 다음에 밀크치슬, 엉겅퀴의 씨앗, 그 다음에 오레가노 그레이프, 예, 오레간 그레이프, 이 미국의 서부 쪽에 오레간이 있죠. 거기에 있는 그레이프, 포도의 뿌리, 포도나무의 뿌리, 그 다음에 민들레 뿌리, 이거를 적당한 양을 배합을 해가지고 물 6컵을 넣고 끓입니다. 한 25분 정도 송알송알 끓여서 걸러서 하루에 4번에 나눠서 먹습니다. 간염에 대단히 좋는데 왜 좋으냐? 면역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백혈구의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특히 에키네시아 뿌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고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켜주고 T림파구를 아주 강하게 활력 있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체가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T림파구가, 거기에는 NK셀이라고 내추럴 킬러 셀도 있고 또 헬퍼 셀도 있고, 이 T림파구가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싸우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민들레는 예로부터, 왜냐하면 렉서티브스, 변비를 없애주며 아주 담즙이 한번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나가면은 재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민들레 뿌리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도 민들레 뿌리를 먹으면 변비가 퇴치되고 변이 원활하게 나가고 대장에 썩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담즙이 재흡수가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재흡수가 되지 않고 자꾸만 배설이 되면서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죠. 대장에서 썩는 게 없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뭐가 모두 단백질이 썩고 있으면 그 암모니아가 생기면은 그거는 뇌에도 해롭고 간 자체에도 해롭습니다. 그런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민들레는 이해로부터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그다음에 담석을 생기는 거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대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염 이런 데도 좋고 암도 예방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간을 중심으로 좋게 해주는 것이 민들레 뿌리입니다. 민들레 잎사귀는 주로 콩팥, 이뇨작용을 하면서 독성을 해독시키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티초크라고 그 시장에서 그로서리에서 파는 먹는 거 있죠. 미국 그로서리. 이만하게 생겼는데 꼭 연꽃같이 잎사구가 겹겹겹겹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스팀을 해가지고 이걸 쪽 뽑아가지고 요 꼭 뭐라 그럴까요? 솔방울에 그 파인 있어서 다람쥐가 솔방울을 따가지고 바로 그 솔방울에 있는 그 눈에 있는 것을 먹고 솔방울은 던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이 아티초크를 우리가 스팀을 해서 요거를 쪽쪽 빼서 그거를 입으로 갈가서 꼭 한 오래기 있는 것만큼을 아주 맛이 독특하니까 맛이 있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섬유질이 많이 있는 곳에 아주 동그랗고 제법 먹을 만한 꽃감, 조그마한 꽃감만한 게 있다고 할까요? 그것이 진짜 맛이 있는 아티초크의 그 아주 송아리입니다. 이거는 영양분이 대단히 많고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으며 암을 예방하며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담즙에 그 영양이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담즙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항산화제인 플레보노이드의 한한 것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을 증진시켜주고 염증을 소염시키는 작용이 이 아티초크라는 음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조금을 먹은 것 같은데 진건하고 든든하면서 소화는 또 잘 됩니다. 흡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체중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기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바이타민 A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수시고 간을 보호하는 아주 대단히 좋은 천연 치료제로 그러면서 음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로서리에서 살 수 있고 밭에서 키워서 잡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숯가루 사용법입니다. 간에 병이 들고 이게 급성으로 아니면 만성으로 가다가 잠복하고 동민 상태로 있다가 활성화되는 때가 있고 비활성화되는 시기가 격주로 비활성화되는 잠복기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과로하고 피곤하면은 발병해서 만성으로 또 활성기가 지나가고 이럽니다. 이런 때에 숯찜질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천연치료를 하시지만 숯찜질을 하십니다. 숯찜질은 제가 강의한 데서 그 플렉스 시드를 갈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숯가루, 활성탄하고 같이 섞어서 어떻게 찜질을 해서 밤새도록 6시간 내지 12시간을 이 간에다가 있는 부위에다가 큼지막해서 하게 붙이고 주무시고 한 3일쯤이면은 어떤 대단히 간이 병에 조금 깊이 드신 분은요 생선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간의 혈액순환이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청소하지도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이 숟가루 찜포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세포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고, 또 황달로 인하여 막 몸이 가렵고 막 통증도 이 담낭에 있고 이런 것도 이런 찜질을 하심으로써 굉장히 호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왜냐하면 가려움증이라는 것은요,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는 가려움증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경이 이것을 전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통증은 가려움증이고 심한 통증은 그거는 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숟가루 찜질을 하심으로써 몸의 독소, 그 다음에 가볍게 사진을 찍거나 의사가 진찰을 할 때 복수가 차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럴 적에는 이 배꼽 주변과 배꼽 밑으로 하복부 쪽으로, 왜냐하면 복수는 주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숟가루 찜질을 하고 주무시면 그 복수가 모든 독소를 다 모아놓은 것을 다시 숟가루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피가 맑아지고 세포가 생활하기에, 생명을 유지하기에 유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료가 있습니다. 수치료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료는요, 열치료입니다. 이거는 암 환자에게도 치료를 합니다. 요양원에서 온도를 처음에는 그저 들어가기에 적당한 온도를 하면서 차차차차 온도를 해서 환자가 견딜 만하게 101도 내지는 102도까지는 올려줍니다. 그럴 때 이 몸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나오면은 모든 세포가 소생을 하고 면역이 증진되며 활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쁜 일을 당하면은 아주 보고 싶은 사람, 아들이 먼 데 갔다가 오면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프는 것이 싹 없어진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열치료, 그 다음에 보통으로 수치료, 이런 것들도 하고 싶으시면은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할 수 있겠지만요, 요양원에 가면은 그런 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갈릭, 그 다음에 이 콩 종류, 그 다음에 양파, 이거는 유황이 있습니다. 유기유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종류를 적당히 요리를 하시고, 또 갈릭을 살짝 굽거나 찌거나 아니면 블랙 갈릭을 만드시거나 하시면은 살아있는 유황을 받으셔서 흡수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글루타디온 같은 그런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몸의 세포막과 이런 거를 좀 먹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영어로는 프리 레디칼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세포가 좀 먹지 않도록 건강한 세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유황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선호하시면서 많이 잡숴두는 것은 만성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좋은 것이고, 또 야채로서는 브로콜리, 브루셀 스프라우트, 캐비지, 아티초크는 말씀드렸습니다. 비츠, 캐럿,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비츠하고 캐럿은요, 비타민 A가 베타캐로틴이 많죠. 베타캐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죠. 캐로틴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A는 모든 점막계통의 그 세포와 우리 피부, 간 세포도 그 다음에 세포막들, 이런 거를 다 튼튼하게 재생시키는 그런 일이 많고, B는 베이크를 하거나 익혀 잡수지 않고 생으로 주스를 짜잡수고 당근하고 같이 주스를 짜잡수거나 거기다가 생오이까지 조금 곁들인다면은 이런 세포에 침착되어 있는 칼슘까지 다 녹여내기 때문에 담즙 유통이 좋아지고 담낭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간의
활력을 얻고 소생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레니움, 요거는 광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레니움이 간에 든 간염을 소생시키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성 광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니움이 많은 음식을 챙겨서 잡수시고요. 이제 제 시간이 한 2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공복에 생야채 주스를 잡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양의 균형이 잡히기도 하지만 간을 청소해주고 간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동시에 간을 아주 소생시키고 간의 세포가 튼튼해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바로 이런 생야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근만 짜서 아침 공복에 잡숴도 대단히 좋습니다.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생야채나 과실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생야채에 있는 이 주스를 짠 섬유질을 다 뽑아버린 이 영양분만 있는 이 물은 증류수 중에 가장 좋은 증류수로서 우리 몸에 죽은 광물질이 여기저기서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싹 제거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고 그냥 당근만 주스를 짜서 해도 벌써 간암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는 일도 합니다. 물론 위암도 예방을 합니다. 당근 주스는. 그 다음에 당근 10온수, 비츠 3온수, 오이 3온수는 간과 콩팥을 키드니입니다. 이거를 청소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당근하고 민들레, 상추 많이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면은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쳐야 되는 건요. 한국에는요. 볼륨 1, 2, 3라고 해가지고 이 간장 질환과 건강가족 동호회에서 환자의 투병 경험담과 그다음에 이런 천연 치료를 상담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간장염이 급성기를 지나면서 만성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급성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면역을 얻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급성기를 지나고 나면서 면역을 얻고 회복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간의 손상을 무척 입었고 만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간의 손상을 입어서 벌써 그때에는 의사에게 갔을 때는 간 경화증이 벌써 진단에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성으로 지나면서 지방간도 고질적으로 자리를 감추지 않고 또 복수가 많이 차서 정말 중병에 앓고 계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준 그런 야채 주스가 있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건강가족 동호회에서 천연치료로 음식물 개혁계,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거, 약초를 사용하는 거, 케미칼,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내가 의사로서 천연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책 3권을 저에게 선사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셔서 상담을 하셔서 천연치료를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분은 어떤 환자냐면 복수가 차서 그냥 다리에는 부종이 왔고, 복수는 숨을 헐떡거리고 밥을 먹기가 배가 불러서 힘들 정도고, 간은 간 경화증이 심해서 황달까지 와 있고, 이런 분에게 이 건강가족 동호회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질갱이 50g, 캄프리 100g, 돌미나리 50g, 돈나물, 여러분 돈나물 봄에도 여름에도 있습니다. 돈나물 50g, 이거를 생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스를 짜서 200cc씩 하루에 3번씩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고, 철저히 채식을 하고 미역국에 다시마 넣어서 먹고 뭐 이렇게 허래는 대로만 했는데, 복수가 쑥 빠져나가면서 단단하던 간 경화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나서 제2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어떤 환자의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합니다. 자, 질갱이는 땀 안 나는 사람이 먹고 수치료를 하면은 땀이 그냥 물 쏟아져서 쏟아집니다. 얘는 이뇨제입니다. 예, 땀도 나게 하지만 또 독소를 해독시키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소변을, 이뇨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질갱이는 그 외에도 참 많은 치료 효과를 가진 약초 중에 하나고, 짓밟혀도 절대로 민들레 못지않게 아주 찔깃찔깃하게 살아남는 것이 질경입니다. 그 다음에 캄프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네, 그렇지만 알파만큼 깊이 뭐 100피트까지 그렇게 내려가진 못해도 땅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혈된 땅을 능가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온갖 광물질과 결여되어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캄프리는요. 그 다음에 돌미나리는 예로부터 알려 있죠. 김치에다가, 나박김치에다가 미나리를 넣어도 김치가 잘 익어서 오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상 발효를 일으키는 것을 다 제거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박김치에다가 이 돌미나리를 옛적부터 어른들이 넣으시는 것입니다.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지나치게 익으면은 그 다음에는 피를 더럽게 하는 독성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나물은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우리 건강에 유익한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있는, 아주 봄에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길이 하나만 아니고 방법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고 두들기시면은 여러분이 술을 누리실 만큼 병의 뿌리를 못 뽑는다 해도 병의 합병증에 또 합병증을 가져오지 않고 건강을 누리면서 노년을 즐기실 수 있는 이런 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제 시간을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철이 나는 듯 하는 이 노년을 아주 만끽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